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코딩 기초 및 실습 강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조입니다. 저희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 아이템 와드의 구매 개수, 분당 CS 개수와 성적, MMR 데이터의 성능 회귀 모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부분별로 돌아가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관련 이론 요약, 데이터 설명, 코드, 실행 결과,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이론 요약입니다. 경사각법이란 함수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독립변수의 값을 어디로 옮겼을 때 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로스가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W값을 극값에 도달하게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원리입니다. W는 처음에 W 값을 임의로 설정한 후 W1에 대하여 편미분한값과 학습률을 곱한 값을 처음 설정한 W1에 빼서 다음 W2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알파는 학습의 빠르기나 수렴성을 결정지어주는 학습률인데 학습률을 너무 작거나 크게 설정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수렴이 늦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로스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중선형 회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단순선형 회귀 분석의 목적이 하나의 요인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라면 다중선형 회귀는 여러 개의 요인을 사용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선형 회귀 분석의 수식을 y는 w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다중선형 회귀는 y는 x1 곱하기 w1 플러스 x2 곱하기 w2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선형 회귀는 단순선형 회귀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요인이 많으므로 조금 더 정확한 예측값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예측값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추가적 요인이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정의 오류는 기인하게 됩니다. 다중선형 회귀에서 로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중선형 회귀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용된 데이터들의 기본적인 설명과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실습했던 단순선형 회귀, 제어와드 개수에 따른 MMR 예측에서 MMR에 영향을 주는 조건인 MMR별 분당 CS를 추가하여 다중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과제에서 랩 4.1에서 지난번과 동일한 데이터, 제어와드 개수에 따른 MMR 예측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선형회귀 모델로 학습하고 랩 4.2에서 입력 데이터에 분당 CS 개수를 추가해 다중 선형회귀 모델을 학습합니다. 여기서 CS는 게임 내 챔피언을 제외한 중립 몬스터, 미니언, 정글 몬스터를 처치한 횟수입니다. MMR별 CS 개수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만 MMR별 게임 시간이 상이한 관계로 게임당 총 CS 개수를 MMR별 게임 시간 평균으로 나누어 분당 CS 개수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상대팀 플레이어들보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게임 내 지화인 골드를 사용하여 아이템을 구매해야 합니다. 골드를 수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C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이겨 MMR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 골드 수급량이 높아야 하고 높은 골드 수급량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CS입니다. 또한 게임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대팀보다 넓은 시야, 즉 시야를 밝혀주는 와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어 와드는 상대팀의 시야는 차단하고 우리 팀의 시야는 넓혀주기 때문에 승리의 필수적인 요건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제어 와드의 구매 개수와 분당 CS 개수는 게임을 승리하기에 중요한 요건들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랩 4.1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학습 코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7번 줄에서 티어별 게임당 와드 구매 개수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8번 줄에서 티어별 평균 MMR을 저장했습니다.
14, 15번 줄에서 W와 B의 초기값을 10.0으로 설정했습니다. 19에서 21번 줄에서 포워드 연산함수를 정의하고 25, 26번 줄에서 로스 계산함수를 정의했고 30에서 33번 줄에서 로스에 대한 W와 B의 편미분 계산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37번 줄에서 학습률을 0.1로 설정했습니다. 40번 줄에서 F폭을 500으로 설정하고 41에서 66번 줄까지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학습은 W와 B에 대한 편미분 계산, 포워드 연산, 로스 계산과 W와 B의 갱신을 반복합니다. 64, 65번 줄에서 현재 F폭에서의 로스를 저장합니다. 마지막 72에서 89번 줄에서 F폭대 로스 그래프와 학습 데이터 및 회귀 곡선 내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다중 선형회귀 학습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10에서 13번 줄에서 게임당 와드 개수를 MMR별 게임 시간으로 나눠 MMR별 분당 CS 개수를 계산해 저장합니다. 17에서 19번 줄에서 입력 X1을 게임당 와드 구매 개수로, X2를 분당 CS 개수로, 출력 Y를 MMR로 설정합니다. 22에서 24번 줄에서 W1, W2, B의 초기값을 각 10.0, 10.0, 500.0으로 설정합니다. 28에서 30번 줄에 포워드 연산함수, 34, 35번 줄에 로스 계산함수, 39에서 43번 줄에 로스에 대한 W1, W2, B의 편미분 계산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47번 줄에서 학습률을 0.01로 설정했습니다. 50에서 78번 줄에서 500F폭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학습은 랩 4.1과 비슷하게 W1, W2, B의 편미분을 계산하고 포워드 연산, 로스 계산, W1, W2, B의 갱신을 반복합니다. 75, 76번 줄에서 해당 F폭의 로스를 저장합니다. 마지막 83에서 104번 줄에서 F폭대 로스 그래프와 학습 데이터 및 회귀 곡선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랩 4.1은 실행 결과 마지막 F폭에서 W는 966.18, B는 -870.59, 그리고 로스값 104.47로 한 게임당 와드 구매 개수가 3.3개라면 학습 결과 MMR은 약 2317.82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요인을 적용한 랩 4.2는 마지막 F폭에서 W1은 1067.89, W2는 -370.20, B는 205.44, 그리고 로스는 94.94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로 와드 구매 개수가 3.3개이고 분당 CS 개수가 3.54개라면 학습 결과 MMR은 약 2418.97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인 랩 4.1에서는 0에서부터 100F폭 사이에 로스가 다시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100F폭 이후에는 다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는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F폭이 500으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랩 4.2에서 로스는 학습이 반복됨에 따라 100에서 200F폭 사이에서 안정되었고 W1, W2, 그리고 B 모두 1.0으로 설정했을 때는 W1, W2, B와 로스 값이 진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W1을 10.0으로 B를 500으로 재설정해서 안정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각 파라미터와 학습률을 조정하면 안정된 값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게임 내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이터들로 경사하강법과 다중선형회귀를 이용하여 성적, 즉 MMR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크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게 인공지능의 기초를 활용하여 게임 성적을 예측할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또한 경사하강법에서 극값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임을 활용하여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을 코드로 계산해서 학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많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칭 통계 전략 분석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이번 강의와 실습을 통해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여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은 줄이고 자신감은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2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